영국이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중국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미 봉쇄 정책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할지도 모르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직면했으며 사태 초기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했던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정부의 선임 장관들은 앞으로 영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불가촉 천민 국가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에만 열중이며 이는 너무나도 역겨워 분노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원래 영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던 중국 화웨이 봉쇄 정책에 역행하며 영국 내 화웨이 5G 장비 진출을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국의 진입을 막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장관은 세계 경제를 비밀리에 망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는 중국의 야욕을 참을 수 없다, 허용할 수도 없다, 우리 경제와 인프라의 중요 시설에 화웨이가 발끝 하나도 들이지 못하도록 막겠다 라며 본격적인 탈중국의 움직임을 예고했죠. 영국이 이렇게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진 이유는 현재 영국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 수뇌부, 왕가까지 모두 심각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은 하루에 3,000명에 가까운 수치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8위에 위치해 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뿐만 아니라 보건부 장관도 모두 확진 판정이 나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왕가에서는 찰스 왕세자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종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매일 밀접한 접촉을 이어오는 시종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알현을 해오는 보리스 존슨 총리마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또한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영국의 심장을 노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에 타격이 오자 이를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가 싶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건하게 중국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지난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출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것은 특히 친화웨이 정책을 펼쳐온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응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웨이뿐만 아니라 화웨이를 돕는 타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화웨이 제재의 움직임은 이제 정말로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직접 이제는 화웨이의 큰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내수 소비로 버텼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며 판매량이 급감한 것인데요. 시장조사기관 트레이티지 어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은 550만 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1위인 삼성전자의 1820만 대보다 훨씬 적은 겨우 30%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인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위치를 위협하던 화웨이가 단 1년 만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또한 지난 28일 현사태로 인해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세상을 떠났으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접촉 의사가 확진자라는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철저히 은폐되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버린 사태가 전 세계를 락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각국에서 따라하고 있는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 역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AFP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독일은 한국의 성공 모델을 복제하여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검사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주당 30에서 50만 회의 검사를 함으로써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검사를 하는 국가가 독일이지만 이제는 아예 모든 싹을 잘라내버리기 위해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한국으로부터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 전략을 차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기존까지는 유증상자에게만 사후 확인하던 전략을 선제적 검사를 하는 한국의 모델로 적극 변경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라타르 비엘러 소장은 한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한국의 탐지, 검사, 치료 전략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전략을 따라하는 동기를 설명했죠. 이것에 더 나아가 한국에서처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사생활에 민감한 독일로서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석 명절 시즌을 맞아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이들은 왜 자꾸 연휴나 명절 시즌, 방학 시즌만 되면 가격을 올려대는 걸까? 또 어디서 가격이 뻥튀기 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궁금함을 가라앉힐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데 모이게 되죠. 피규어를 장식해 놓은 장을 친척 동생들이 놀러와서 헤집어 놓았다는 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하고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가족들이 만나는 명절에 PC방도 가보고 컴퓨터 관련 이야기 꼭 한 번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누가 놀러 왔는데 걔 컴퓨터로는 배그 풀업이 된다더라. 근데 난 해상도 낮추고 최저 옵션으로 게임해도 버벅이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패배감, 자괴감이 들더라. 컴퓨터 구입하고 싶어진다. 한마디로 한철장사. 뻔하고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레퍼토리죠. 용산 판매업자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또 기가 막히게 낚아챕니다. 방학 시즌이라고 가격 올려치는 사람들이 이것 정도야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슬슬 궁금해질만 하죠. 분명 권장 소비자가 및 세금 포함 가격은 66만원인데 80만원이 되어있는 이 기이한 현상. 어제는 65만원이었는데 오늘은 70만원이 되어있는 이 현상. 이거 생산자가 좀 나서서 컨트롤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두 해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 텐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없는 현 상황. 우리가 구입하는 조립 컴퓨터 시장의 유통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직거래의 장단점, 사회 시간에 잠만 안 잤다면 대강 설명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 라는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할 의향을 가지는 적정 가격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500원의 돈을 들여 생산한 배추 한 포기를 생산자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면 판매자이자 생산자는 500원의 마진을 남기게 되죠. 이 경우 남겨먹는 게 많기 때문에 생산자가 재량에 따라 700원이나 600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에서나 쉬운 거지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직거래 따위는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 찾아가 광고하고 판매하든 소비자가 직접 나를 찾아와 사가든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구입하러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도 벅찬데 직접 찾아다니며 판매를 하고 광고를 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건 하나가 잘 팔리면 너도 나도 따라하는 군중 심리가 있죠. 해당 분야는 레드오션화가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려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의 존재를 알려야 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자가 돈을 더 쓰는 방식으로 물건의 유통 과정은 발전해 왔는데요. 다른 광고 분야의 지식이 없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광고는 돈을 받고 그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를 떼고 남은 대금으로 홍보를 대신해주는 에이전시 업체에게 맡기고 유통의 경우에는 소매상들이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물건을 분배할 능력이 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총판 등의 유통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유통사의 경우 직접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에이전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보통 유통되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2에서 5% 또는 10%가량의 마진을 남겨 소매상이나 다른 하위 유통사에 물건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중간 유통상을 통과하게 되면 물건 개당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생산자는 이 물건이 유통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고려해서 유통사에 넘겨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격인 1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유통 중 상승하는 제품 가격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넘겨야 되겠죠. 결국 적정 가격,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한 가격은 물건이 거쳐 지나가게 되는 구간, 즉 생산자로부터 유통사, 도매 및 소매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마진을 남겼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유통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간에 가격을 지나치게 상승시켜 파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900원에 가져왔는데 1200원에 팔아치운다거나 말이죠. 이런 양심 없는 중간 상인이나 소매업자가 분명히 어디선가 꼭 나오기 때문에 생산자는 유통사 및 소매업자들에게 자신이 제품을 판매할 때 지켜주었음을 희망하는 일종의
최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MSRP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시가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존재, 바로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당연히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은 생산자가 제시하기 전에 생산부터 유통 과정을 통해 최종 도착지인 소비자의 손에 쥐어질 때 이 가격으로 팔아도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임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용산 컴퓨터 부품 유통 구조는 권장 소비자 가격, 용산에서는 지시가격으로 주로 불리죠. 이 지시가격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첫 수도관은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냈더라도 꼭 중간, 가운데나 끄트머리에 위치한 수도관에서 물이 흐려집니다. 종점에 서 있는 소비자는 물건의 가격 상태를 보고 육두문자를 날리고요.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이들은 어째서 비싸게 파는 걸까요? 소비자들은 분명 1000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1200원에 팔면 당연히 안 팔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팔립니다. 팔리니까 1200원에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원에 팔던 사람도 1200원에 파는 사람의 물건이 팔리긴 한다 싶으니까 자신들도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픽카드 시장의 가격이 명절 맞이 떡상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수많은 그래픽카드 브랜드, 수입사도 유통사도 도매, 소매업자들도 제각각입니다. 상승률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라면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가 직접 나서면 되지 않을까요? 물건의 생산업자는 유통 및 도소매 과정 중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힘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 대신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물건 판매 과정까지 적당한 수수료를 남길 수 있게 해주지만 결국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이니 따지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산자가 해외에 있다면 더욱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부품들은 대부분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생산국, 수입업체, 유통업체, 도소매업체, 소비자를 지나치는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들은 수입업체에게 한국 내 유통업체, 도소매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수입업체에서 폭리가 취해진다면 수입업체를 바꿔버리면 그만이지만 수입업체가 선택한 유통업체에서 폭리가 취해진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소매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수입업체는 물론 유통업체도 딱히 손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해외 업체들은 그 중에서도 중소업체일수록 유통시장에 일절 손대지 않는 업체일수록 이런 상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대신 한국 내에 지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지사 입장에서도 손을 쓸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요? 지사가 하는 일은 본사의 정책 전달 및 모니터링, 수입업체 관리 정도에 그칩니다. 중간에서 마진을 오지게 남겨먹는 용산업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꼬면 아시죠? 팔지 마세요. 생산자 또는 생산자를 대변하는 지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의리 입장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이 사람들이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생산자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텐데 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판매 같은 판매 전문 계열사를 만들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은 소비자가 나서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대체제를 발굴해내는 등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레 재고가 늘어나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테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겠죠. 당장 컴퓨터가 급하게 필요해 겨자 먹으며 눈탱이 맞는 사람,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그렇듯 얼리 어답터를 겨냥한 출시 초기 한돈만 걸려라 전략처럼 생산자가 완전히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면 변수를 제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결국 또다시 원점에 가까워지겠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한 명 한 명이 단합이 되어 행동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